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 기능장 준비하시죠? 예. 이 자동차 정비 기능장 하면 그래도 이제 그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는 최고의 자격증.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이분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 자격증 시험의 그 출제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응용력을 중요시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가 있으신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볼 때는 뭐 원리라든지 구조 위주의 이런 시험이 있었다면 기능장은 이미 그 기본 구조나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 응용하는 이런 응용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으면 이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반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기능장 시험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때그때 시험이 그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이해를 해서 기출문제와 비슷했던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능력 배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역시 그런 방면으로 갈 거고요. 이 기능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 적어도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 구조나 기본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유지의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교재에 보면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난해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 문제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난해하게 막 돼 있죠. 그런 부분을 그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생략해 버리고 제가 요점 정리해주는 요 강의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본강은 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50강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명 한 40강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10강을 최근의 그 기출문제 풀이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장 시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기관의 개요죠. 기관의 개요인데 이미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토 사이클. 이것은 그 오토 박사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오토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쉽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V죠. V 체적이죠. 그러면 우리 피스톤이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게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는 TDC라고 보고 여기를 BDC라고 보는 겁니다. BDC. TDC가 BDC라고 봐요. 그러면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쭉 내려오죠. 그럼 뭐를 해요? 그때요? 흡입을 하는 거죠. 흡입을 할 때 피스톤이 쭉 하강하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압력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쭉 하강하면서 그냥 피스톤 주사기로 물 빨아들이듯이 쭉 빨아들이니까 전혀 압력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단 최적이 V가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올수록 시린더 안에 고압기가 가득 차니까 최적이 급팽창을 하죠. 급팽창을. 그래서 피스톤이 하사점까지 내려오면 이때 피스톤이 이제 압축 행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압축을 쭉 해. 압축 쭉 합니다. 압축 쭉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축을 하니까 부피는 점점 줄어들죠. 하사점에서 상사점 점점 압축을 하니까 부피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반비례해서 압력은 급상승을 하죠. 압력은 부피가 줄어들면서 계속 압축을 합니까? 압력은 급상승을 하는 부피는 점점 감소하고 압력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상사점에 갔을 때 압력이 최고값에 달하는데 이때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을 팍 때려줘 버려. 불을 때려주면 가뜩이나 압력이 아주 최대에 도달해 있는데 스파크에서 불을 붙여줘 버리니까 폭발이 일어나면서 압력은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하게 되죠. 그죠? 급상승.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되면 그 압력과 열을 못 견디고 피스톤은 밀려 내려와요. 쭉 밀려 내려오면 다시 시린더 안에는 배기가스로 가득 차고, 즉 부피는 팽창을 하면서 이 극에 달했던 압력은 점점 낮아지죠. 쭉쭉 내려오니까.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건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토사이클이다. 오토사이클이라고 하고, 오토박스가 만들어서 오토사이클이라고.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가솔린 기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을 때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을 때려줘서 폭발을 일으키는 가솔린 기관이죠. 가솔린 기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여기를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 이 구간을 어떻습니까? 부피는 일정하죠. 부피는 일정하고 압력은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적 연소라고 합니다. 정적 연소.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소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적 연소라고 얘기해요. 정적 연소. 오토사이클.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 뭐냐면 가솔린 기관에 적용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만큼이 결국 일을 하는 게 되죠. 일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험에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 구간이 뭐냐? 이 구간은 뭐냐? 이 구간은 단열 압축이 되죠. 단열 압축. 다음에 이 구간은 뭐야? 이 구간은 점점 팽창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단열 팽창. 뭐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 기호를 기억, 니은, 지금 해서 이 니은은 무슨 구간이냐, 기억은 무슨 구간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여기를 정적 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사이클이에요. 오토사이클. 또 이제 디젤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과 부피가 있어요. 압력과 부피가 있으면 역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와서 압축을 합니다. 단열 압축을 해요. 단열 압축 쭉 합니다. 그러면서 상사점으로 가면서 압력은 극에 달하죠. 극에 달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극에 달한 압력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때 연소실 안에 상승된 온도, 압축열, 그 압축열에 의해서 연료를 뿌려주면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 요 구간을 우리는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죠. 체적은 변하지만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압 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압 연소. 압력이 일정한 연소다. 정압 연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사이클을 로돌프 디젤 박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디젤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 가끔가다 수험자들이 속는 게 이제 뭐냐면 고속 디젤 기관에 적용하는 사이클이 뭐냐 그러면 디젤이니까 디젤 사이클. 그런데 이 디젤 사이클은 고속 디젤 기관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회전수가 너무 느려요. 회전수가. 왜? 여기서 정압 연소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속 디젤 기관, 즉 선박기관이나 이런 저속용 디젤 기관에 쓰지 우리 자동차용 고속 기관에는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자동차 상기하는 어떤 기관을 쓰냐면 여기다 밑에다 그림을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밑에다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역시 P와
V가 있고 P와 V가 있고 피스톤이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쭉 해가지고 여기서 불을 딱 때려줘 버려요. 불을 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정적 연소를 시키고 또 이렇게 정합 연소를 시켜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은 뭐가 됩니까? 요 구간은 정적 연소가 일어나죠. 이 구간은 뭐가 일어납니까? 정합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오토 사이클과 즉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복합시켜 놓은 요 부분은 정적 연소가 일어나고 요 부분은 정합 연소가 일어나고 요 복합시켜 놓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복합 사이클 뭐 복합을 다른 말로 또 조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조합 사이클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바데 사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바데 사이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오토 사이클은 정적 연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 디젤 사이클은 정합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합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정합 연소, 정적 연소를 복합시켜 놨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복합 사이클, 조합 사이클, 사바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바로 우리 자동차용 고속기관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용 고속 디젤 기관에 쓰는 사이클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사바데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뭐 자동차용 디젤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디젤 사이클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좀 기능장 정도면 알아야 됩니다. 기능장 정도면. 자, 이 디젤 사이클을 보니까 여기서 연료를 상사점에 가서, 여기가 상사점이 아닙니까? 상사점에 가서 연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그때부터 탑니다. 그때부터 상사점에 갔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을 때 연소 실내 온도가 최고에 도달해 한 600도 정도 도달해. 그때 연료를 뿌려주면 연료가 쭉 연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연료가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최적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합 연소예요. 근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고속 엔진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데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디젤 기관의 그 단점인 저속을 어떻게 좀 고속화시킬 수 없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요겁니다. 요건 뭡니까? 요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을 때 미리 연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미리 연료를 뿌려줘서 요 정적 사이클과 정합 사이클에 믹스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성급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은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가 TDC입니다. TDC. 여기가 TDC면 여기가 TDC고 여기가 이제 그